LG화학 배터리 사업 분사 결정에 개미들의 반발이 매섭다. 물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개미들은 투자 의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기업 가치가 상승해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LG화학의 배터리 분사 악재일까 호재일까? LG화학의 미래는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이번에는 기자의 시선으로 또 기업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홍성환 네. 대표님과 너무 다른 복장으로 정반대 분위기로 네네.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기업은 개인 투자자들 같았으면 너무 화가 나고 네. 좀 배신감 느낄 만한 기업이에요. LG화학인데 네, 지금 배터리 3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가 네. 주가도 많이 올렸다가 배터리 사업 그 분사 소식 때문에 지금 차갑게 식었거든요. 네. 오늘 장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좀 소개해 네네네. 주시죠. 일단 뭐 LG 물적 분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먼저 좀 같이 소개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LG 화학에서는 배터리 사업이 주력인데 배터리 사업을 빼놓고 이제 이걸 이제 더 빼야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 원래 갖고 있는 주주가 자기 새로 이렇게 떼 나간 그 회사가 있을 때 이때 같이 그 주주가 그 자기 또 주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물적 분할이 되면 그냥 그 사업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LG화학이 있지만 LG화학이 지배적인 주주를 행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에 있는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식을 하나 더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LG화학 입장의 주주들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이제 국민청원까지 이렇게 내보이면서 굉장히 좀 증권 토론방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맞아요. 이 분할인데 인적 분할이냐 물적 네네. 분할이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생기게 될 LG 에너지 네네.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 네네. 것 같은데 지금 LG화학 쪽은 그래요. 우리가 배터리 사업을 키워야 하니 네.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떼어내서 IPO까지 해서 자금, 투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 말대로 되긴 하겠죠? 네, 일단 뭐 이 논리 자체는 뭐 틀린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이 충분히 이제 반발할 수 있는 논리가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네. 삼성생명이 지금 시총이 한 13조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보통 보면 이제 그 9% 정도 갖고 있거든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9%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 9%면 기업 가치가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현재 시가총액이 30조의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조밖에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LG도 마찬가지로 지금 LG가 시총이 14조 주 LG입니다. 14조 정도 되는데 LG화학이 지금 지분 30%만 갖고 있어도 이게 지금 15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 LG 입장에서는 LG화학이 지금 30% 갖고 있으면 15조니까 이것만으로도 훨씬 그 주 LG의 주가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해서 만약에 70%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이제 이름은 뭐 가칭입니다만 새로운 회사가 잘 나가도 LG화학은 소외될 수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일반 주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LG화학 현재 구간에서는 2.63%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LG화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LG화학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면서 네.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에는 어제 오후 기준으로 네. 4,500명 이상이 동의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네. 청원에 올린 주주분의 논리는 그러면 이러한 폐해를 생각하고 하신 거겠죠? 네. 그러니까 폐해라고 보는 건 이제 뭐 관점의 차이이긴 하지만 저도 개인 이제 투자자분들의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국민청원에 올라갔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빅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분사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투자한 이유와 전혀 다른 화학 관련주에 투자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고요. 또 물적 분할을 취소하고 인적 분할을 검토하는 등 주주들이 손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국민청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주주가 정말 피해를 입을 것이냐가 쟁점인데요. 일단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쪽의 증권가의 논리는 꼭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개인 주주 입장에서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그 증권업계 일각에서는요, 사실 이 주가 흐름이 좀 예상이 안 될 정도로 호평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하기 그렇습니다. 위한 또 LG화학이 배터리 쪽의 사업을 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환이고 네. 오히려 기업 가치는 더 고평가될 거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받을 거다. 네네. 재평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증권사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돈이 들어올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IPO를 하면 그렇죠. 30% 이하로 어쨌든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 금액이 한 4, 5조, 많게는 7, 8조 정도 이렇게 돈을 끌어들이면 네. 이거 가지고 해서 다시 배터리 사업에 집중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LG화학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물적 분할한 회사의 가치도 굉장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여러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비교가 되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CAT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오히려 주가 대비 LG화학의 주가가 지금 현재 58%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지금 가치 평가가 돼 있거든요. 근데 네. LG화학이 더 잘 나가요. 글로벌하게.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CATL도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뭐 평가를 받고 있는데 LG화학은 그동안 조금만 더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증권가에서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증권가에서 지금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부합하는 물적 분할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각 그 리서치 센터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는요, 지금 CATL보다 LG화학이 네네.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3사 안에서도 LG화학의 점유율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고요. 네. PER을 따져봤을 때에도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100만 원의 목표가를 그렇습니다. 보는 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 주주들은 투심에 예민하십니다. 그렇죠. 심리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고 매수를 네네. 하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의 가장 큰 이유는 나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의 그 캐시카우를 보고 네. 산 건데 따로 떼어낸다면 나중에 상장을 한다면 이거 우리는 배신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저기 빅히트하고 똑같은 거죠. 네. 빅히트에서 BTS를 떼놓고 빅히트만 놔둔 상태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투자하게 놔두면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게 일반 진짜 주주 토론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LG화학 쪽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LG화학 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 CFO가 이번에 그 전반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직접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필요한 외부 자금 조달 규모는 시장이나 수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회사 그러니까 LG화학이죠. 모회사의 절대적 지배력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IPO를 하더라도 우리는 30% 밑으로만 그 공모를 할 거지 지배적인 주주로서 지배력을 계속 갖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LG화학이 절대 그 기업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LG화학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갖고 있는 지분만 해도 50%가 네네네. 넘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설득이 있어야만 네. 또 LG화학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 신설 회사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쯤 상장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상장을 한다 물적 부달을 하는 건 12월 1일로 나와 네. 있습니다만 이게 다시 그 IPO 과정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상장 IPO를 하게 되면 또 주관사도 선정해야 되고 뭐 여기 여러 이제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주주로 있으면서 또 이번에 그 새로 나오는 회사에 청약에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LG화학 측 입장입니다. 네.
우선 신설회사 연내 고민하신 분도 있던데요. 절대 네네. 불가능한 스케줄일 것 같아 네. 보이고요. 지금 사측에서도 당장 상장에 대한 시기를 논할 것은 아닌 것 네네네. 같다라고 네네. 말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내년 하반기 상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더 늦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추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에 대한 논란들 짚어봤고 지금까지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